디스크립션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뭐를 원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면접을 볼 때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을 링크드인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좀 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왜 이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는지, 그거를 좀 자세하게 자기만의 논리를 세워서 작성을 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두 번째 면접 팁은 뭐냐면요, 자료조사인데요. 저는 이 자료조사가 제일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준비를 많이 할수록 면접관 앞에서 덜 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링크드인이 있는 회사는 그 링크드인을 그냥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그 링크드인에 가입되어 있는 경영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 것까지 다 들어가 봅니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웹사이트,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이나 네이버에 쳤을 때 나오는 사진들 같은 거를 쭉 봐요. 얘네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얘네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회사가 얼마큼 활발하게 활동하나, 아니면 또 직원들이 얼마나 젊거나 또 직원들의 연령이 높거나, 이런 아주 세세한 정보들을 다 캐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객센터 같은 것도 전화를 해봐요. 저는. 그리고 이메일도 보내봐요. 얼마나 빨리 답장이 오는지. 이게 별거 아닌 정보 같은데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막상 딱 면접할 때 들어가서 뭔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딱 쓸만한 정보가 나올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꼼꼼하게 기업 조사를 하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팁 들어갑니다. 세 번째 팁은 뭐냐면요,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이력서. 저는 외국에서 취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문 이력서를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중국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능하면 중문 이력서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영문만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면접관이 영어를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꼭 외국어 이력서를 준비하실 때는 꼭 검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타나 철자 오류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저는 사실 디자이너도 아니고 제가 건축이나 디자인 쪽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모든 지난 경험들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정리를 했어요. 사진과 아주 간단한 설명만 붙여서 지난 제 경력을 쭉 요약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가지고 가서 책상 앞에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 틈을 타서 난 이런 일들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약간 비장의 무기처럼 항상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면접에도 그런 작용을 했어요. 아까 있던 카페가 조금 시끄러워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번째 팁인데요. 네 번째 팁은 바로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면접을 가면 그 사람들만 우리를 면접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가짐을 조금 바꾸면 면접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를 평가하지만 나도 이 회사가 나랑 잘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는 이렇게 항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요. 제 기준에 저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지 그 회사에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갑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적어도 직접 그 자리에 가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항상 제 앞에다 이렇게 놓고 펜을 가지고 그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저도 하나씩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안 된다, 분위기가, 그러면 몇 가지라도 생각을 해서 꼭 물어봐요. 그러면 뭐 제가 제가 그분들한테 정보를 가져오는 건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능동적이고 열심히 준비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거를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팁은 제안사항을 생각해가라. 이거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조사하는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요. 막 자료를 열심히 찾다 보면 이 회사 약간 여기가 부족하네, 내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적으세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면접을 보다가
혹시 뭐 더 할 말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제가 좀 자료 조사하면서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주 겸손하게 약간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를 저는 추천해드려요. 실제로 중국 회사에서 이전에 면접을 봤을 때 그게 아주 잘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꼼꼼히 조사를 해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브로셔를 주면서 그럼 이 부분은 뭐를 고치면 좋을지 다음 면접 때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제 어느덧 마지막 팁으로 왔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팁은 바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요. 특히나 외국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국어로 면접을 봐도 떨리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 면접에서 영어랑 중국어 두 개 다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하고 있는 중국어하고 영어 선생님한테 전화로 하고 있거든요. 수업을 선생님한테 시뮬레이션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저는 면접자 역할, 선생님 면접관 역할, 그래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제가 그 면접장에 간 것처럼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준비된 모습으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꼭 시뮬레이션을 하시길 추천합니다. 네, 5번째 팁은 제안서를 만들어라. 마지막 팁은 뭐냐면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차가 지나가. 면접관과 면접 보는 사람 약간 롤플레이를 하면서